아휴, 이 기영이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 대출금에, 이 대출도 더 이상 받을 데도 없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매장 추가 공사 소개해준 직원이 공사 금액 들고 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인부들이 공사비 달라고 우리한테 난립니다. 뭐라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노, 진짜. 진짜 미치겠네, 진짜. 김수호, 그동안 가게 꾸린다고 고생 많았다. 이 전국 팔도에 있는 축제란 축제, 모든 행사는 내가 다 선녀받기다. 할 수 있다. 돈 많이 벌자. 부모님의 작은 보탬과 피땀 흘려 일해 모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토지 담보대출로 종합 렌터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LED 등 최신용품들과 그동안의 축제, 전시 행사 바닥에서 갈고 닦은 저만의 노하우로 장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저 축제 MC는 제가 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예, 로이어 종합 렌탈입니다. 예, 그 다음 주 일요일 함양에서요. 예, 그 무대 뒤에 설치하는 LED 전광판도 그 렌탈 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객석도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 이번 달 행사 예약만 풀이네, 풀. 여보세요? 로이어 종합 렌탈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담보대출을 모두 갚고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휴, 이 사무용품 렌탈 무리밖에 없네. 이 코로나 때문에 돈 되는 굵직한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큰일이네. 사장님, 로이어 동네에서 하는 마을 노래자랑도 취소됐습니다. 거기는 규모 그렇게 안 크잖아.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아휴, 큰 행사들이 많아서 이 물품도 더 구매했는데 이거 어째야 되노, 이거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대출금과 추가로 구매한 물품비, 그리고 직원들 월급까지 나갈 돈이 많아서 매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버텨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급기야 직원까지 한 명으로 줄여야 됐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코로나도 뭐 언젠가는 끝나겠지. 행사나 정시용품 말고도 렌탈할 수 있는 다른 쪽도 좀 뚫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매장에 좀 보수 좀 필요한데, LED 장비 관리하는 장소도 보수도 좀 필요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저는 기존 장비들 보관과 새로운 고객층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결심했고, 지인의 소개로 한 영업사원을 통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영이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 대출금에, 이 대출도 더 이상 받을 데도 없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그래, 매장 공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아이, 주인집 아주머니네. 월세 밀린다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아주머니. 제가 월세가 2달치에 밀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며칠 내로 꼭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매장 추가 공사 소개해준 직원이 공사 금액 들고 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인부들이 공사비 달라고 우리한테 난립니다. 뭐라고? 잠깐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노 진짜. 아우, 나 미치겠네 진짜. 공사비와 공사 인건비까지 모두 떠안게 된 상황.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김수호 씨 코로나 장기화로 정말 힘겹게 버텨왔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주고 공사비를 맡아둔 사람이 공사 대금까지 들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이 참 가혹하네요. 예.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김수호 씨는 종잣돈과 부모님의 보탬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담보대출로 종합 렌탈샵을 차렸습니다. 직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장사는 잘 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에 버텨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수호 씨는 대출금과 인건비, 매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장 담보대출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는데요. 급기야 매출은 줄어가는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생일대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던 김수호 씨는 새로운 고객층 확보와 매장 보수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사람이 공사 금액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김수호 씨가 공사비까지 모두 떠안게 됐는데요. 토지와 건물 담보대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신용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김수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게요. 김수호 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에 정말 앞이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빚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예, 이창원 변호사님, 이 무게 좀 덜어주십시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김수호 씨로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김수호 씨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서 법 제도로서 마련돼서 법원을 통해서 시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김수호 씨가 채무의 무게를 덜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수호 씨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김수호 씨의 채무 현황은 현재 운영 중인 종합 렌탈 가게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의 담보부 채무가 있으시고요. 금융권 대출 및 카드 대금 등 9천만 원, 공사 대금 2천만 원, 미지급 임금 1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의 무담보부 채무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미지급 임금 1천만 원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 회생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금방 말씀하신 미지급 임금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신 이 말뜻이 그대로 이게 책임에서 면제되는 그런 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채무자 회상법 제625조 제2항에서는 8가지의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역시도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김수호 씨가 부담해야 되는 미지급 임금 1천만 원, 네.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회생 채권이 원칙적으로는 변제 계획안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임금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수시로 언제든지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김수호 씨가 수시로 1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는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담보부 채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채권사가 담보권을 실행을 하면 김수호 씨는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에 불구하고
담보 채권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호 씨처럼 채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더 이상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채권사의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담보대출을 갚아 나가셔야 하고요. 채권사와 별도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자, 채권사와 별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협의는 담보대출이 있는 채권사의 유선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시고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원리금을 잘 상환해 나갈 테니까 담보권 실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사로부터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채권사로부터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담보 채권은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체가 되면 담보 채권사로서는 언제든지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회생에서 재산을 이제 모두 합친 금액이 총 변제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김수호 씨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재산은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김수호 씨의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교환 가치 2억 1천만 원에서 담보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천만 원, 또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또 본인 명의의 차량 중고 시세 1,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용 비품 및 설비 시세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럼 지금 김수호 씨의 재산이 약 5,6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5,600만 원보다 적은 3,6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씨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7천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면제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런 또 면제재산으로 공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김수호 씨의 재산 가치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소득을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득자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 월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의 총 매출에서 매입 비용을 제한 순이익을 평균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자료들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산정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요. 세무 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영업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업장부와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매출과 매입 비용을 구분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은 김수호 씨의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네, 최근 1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볼 때 예. 2022년도에 총 매출 8,400만 원에서 매입 비용, 즉 공과금, 인건비, 렌탈용품 수리비 및 관리비 등 약 3,400만 원을 제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약 250만 원이 김수호 씨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수호 씨의 변제 계획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김수호 씨의 변제 계획은 소득 약 250만 원에서 2023년도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 125만 원을 제한 12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것으로 산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변제 계획이겠습니다. 예. 네. 다만 미지급 임금 1천만 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약 25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을 월 차익무로 지급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 50만 원에서 모자라는 금액 25만 원을 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5만 원보다 약 25만 원을 더 주거비로 소비하고 있으니까 네. 25만 원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김수호 씨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를 주거비 명목에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 약 110만 원을 36개월간 내는 변제 기획안을 세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3,96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네. 1억 2천만 원의 무담보부 채무 중에서 8,040만 원 정도를 면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 답답해하셨던 의뢰인 김수호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김수호 씨와 같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고 오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까지 겪으시면서 더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벗어나시고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